야, 헤딩으로 지금 선제 시점을 먹은 광주 FC입니다. 10번에 오사코가 세컨볼을 머리로 침착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방금 반대발 크로스 너무 쉽게 올라온다. 왼발로. 아니 전 상황에서도 보면 이민기 선수 쪽이었나요? 이 크로스 아니 약간 중앙 지역에서 전 상황도 그 펀칭한 거 자체가 네. 중앙 지역에서 슈팅한 거를 펀칭한 거였잖아. 근데 지금도 이 중앙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크로스가 너무 쉽게 올라와. 야, 근데 이거 변준수도 그렇고 수비가 너무 안 좋았는데 이번 건? 야, 근데 이런 형태의 크로스로 득점이 이어지는 경우는 흔하진 않거든요. 와, 헤딩 자체를 애초에 잘했어. 일단 첫 번째 헤딩이 포스트 맞고 나왔고 두 번째 헤딩으로 득점이 연결되었습니다. 하프 스페이스. 기찻길 잘 깐다 얘네들. 자, 다시 한번 올라와요. 골이다.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쉽게 올라올 때 이게 약간 지금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야? 너무 쉽게 올라온다. 아니 그것도 맞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이드에서 요 세 명의 로테이션 플레이가 일단 기가 막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아시안컵을 볼 때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뭐예요? 타지키스탄이 막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랑 달랐던 것 중 하나가 뭐야? 타지키스탄은 이런 장면이 나오면 그냥 뭐예요? 올라가잖아요. 왜? 이게 똥크로스가 될 수도 있고 좋은 크로스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데서 결국 크로스가 올라가 줘야지만 상대 수비가 긴장을 하게 되고 상대 수비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지. 근데 아까 광주에 그 이강현이 공 잡았을 때 크로스 안 올라갔을 때 내가 되게 불만을 표출했던 게 이런 거야. 위협을 해야지. 상대를 좀 계속 두드려야지. 상대도 긴장을 하면서 그들의 실수가 나오는데 이런 게 난 지금 광주와 빗셀곱의 차이점이라고 바라보고 싶어요. 일단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기 자체가 빡빡했고 그리고 빗셀고베가 오늘 전방 압박을 전술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쳤습니다. 그래서 김경민 골키퍼를 쓰면서 빌드업을 했지만 뭐 풀어 나올 수 있는 방도가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호연 선수가 뛸 때랑 이강현 선수가 뛸 때 좀 다른 게 중원에서 공을 좀 받는 거를 조금은 꺼려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이렇게 힘든 경기에 굳이 받아서 공을 뺏겼을 때 또 한 번의 실책성 플레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공을 좀 못 받아내는 경향도 있는데 이게 광주가 결국에는 빌드업 축구를 하는 팀이고 이 게임을 풀려고 하면 여러분 받아내야 됩니다. 이 경기를. 그리고 그냥 이 경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는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 결정자가 너무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 팀을 보면은 아산이는 공을 잡을 때마다 선택적인 것들을 보면 다 공격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지. 그쵸. 내가 크로스를 올려야 되는 타이밍이면 올라가고 내가 슈팅을 막 몸을 돌리면서까지라도 하려고 하면 아산이는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 외에 나머지 광주의 공격수들 혹은 미드필더들을 보면 크로스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더 좋은 찬스를 만들어야지라는 느낌으로 공을 돌리다가 결국 애무하다 끝난다는 느낌이 나 많이. 근데 오늘 빗세고비의 차이점은 얘네들은 그 위험 지역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결정을 져야 된다. 우리는 이거를 끝내고 내려와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그냥 쉽게 올라가. 반대발 크로스가 올라가든 정발 크로스가 올라가든 올라가 주니까 거기서 어쨌든 간에 상대편 미드필더라든가 윙어들 혹은 공격수가 좋은 움직임 가져가면서 헤딩골로 이제 골을 넣는 거잖아. 그렇죠. 두 골 다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에 의한 득점이 나오게 됐고 그 크로스 올라올 때 장면들을 좀 우리가 복귀해 보면은 뭔가 이 로테이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오른쪽에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하는 선수들, 나와서 받는 선수들, 롤링아웃 하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광주 선수들도 누구 멘트인지 헷갈릴 정도로 따라가기가 힘들었고 그때 이제 놓치던 찰나에 패스가 들어가서 득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좀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그냥 빗셀고베가 준비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전반전 봤을 때는 전방 압박 형태도 그렇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빌드업 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침착하게 일본 팀 특유의 뭔가 빌드업을 좀 잘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광주는 어쨌든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좀 아쉬웠고 아사니를 제외했을 때 뭔가 골을 받아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없었던 거 그리고 전반전에 21점을 이미 하고 나왔다는 게 좀 많이 아쉬워요. 근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교체가 일어날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한길 선수 나올 것 같고요. 박정인 선수 나올 것 같아요. 김한길 자리에 오우성이 들어갈 거고 박정인 자리에 아마 제가 봤을 때 박인혁 이 선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여지고 어떤 간에 지금 감독님께서 이걸 변화를 줘야 돼요. 이 멤버로 이거를 비기고 나오라는 거 솔직히 되게 힘들어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마지막에 뭐 김한길의 찬스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는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대0으로 지고 있고 이게 여기서 16강이잖아요. 16강이기 때문에 2차전이 있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 지금 2대0으로 경기 끝내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뒤집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든 한 골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따라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스트레이트 2에서 3 교체는 무조건 일어나고 주세종 카드 마지막 주세종 카드를 위해서 주세종 카드를 아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도 주세종 선수에게는 플레잉 타임을 한 20분은 넘기지 않을 것 같아요.
한 15분 내지 뭐 20분을 주면 좀 많이 준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 일단은 광주가 16강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K리그의 하나의 또 자긍심이기도 하고요. 유일한 팀이잖아요. 16강 진출한 엘리트 그 무대에서 LCL. 그리고 솔직히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가서 싸운다는 건 대단한 일이긴 한데, 내심 뺀 입장에서는 8강이라도 좀 가고 4강 가고해서 한 번 더 이게 우리나라 K리그의 위상을 좀 드높여줬으면 좋겠어요. 호날두까지 만나는 건 기대는 크게 안 하지만 결승을 가야죠. 근데 8강 4강 한번 들어가서 광주의 축구가 무섭다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전반전 경기 보면은 일단 빗셀고베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막 경기 템포가 빠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일본 팀 특유의 침착하고 천천히 그냥 경기를 잘 풀어내요. 지금 그러니까 운영이 확실해도 좋아. 네,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 재밌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 프리미어리그처럼 속도감이 있지도 않고 뭐 누군가 드리블러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선수들 11명 자체가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나간다. 예, 약간 그 일본 사람들의 특유의 그 느낌으로. 예. 근데 이게 같이 만약에 경기장에 뛰고 있으면 진짜 정신 없어요. 왜냐면은 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일본 선수들이. 오늘은 근데 완패다. 이거는 뭐 벤치에서 싸움도 완패고요, 여러분. 선수들과의 경기력도 완패고. 어느 하나 광주가 고베보다 나았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다. 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끝나고 나는데 믹스전에서 이정현 감독님의 솔직한 이제 인터뷰를 또 들어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거는 이정현 감독님도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뭐 완패가 아닐까. 일본 팀들의 또 공통점이 나오고, 오늘 경기 일단은 뭐 고베가 2대 0으로 광주를 이겼고요. 16강 1차전인데 아직 2차전이 남아 있지만 기대가 안 돼요. 저 너무 압도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게 2대 0이라는 스코어는 충분히 우리 홈에 와서 이길 수 있는 스코어긴 하지, 아니면 연장전까지 2대 0, 2대 0을 또 만들어서 연장전까지 끌고 갈 만한 스코어인데, 이거는 솔직히 기대가 안 됩니다. 2차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냥 아까 김코치가 이야기한 대로 이거는 뭐 광주 팬분들이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체급 차이 완벽히 느껴졌던 경기였다. 그러니까 선수들의 그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고베가 뭔가 이게 약간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템포가 빠른 축구를 하는 팀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약간은 널널하게 보일 수도 있고 재미가 없어서 보일 수도 있는데, 이 팀이 굉장히 템포를 잘 갖고 놀아요. 빠르게 해야 될 때, 천천히 해야 될 때, 본인들이 볼을 소유해야 될 때, 이럴 때를 굉장히 잘 인지하고 축구를 하는 느낌이라서 광주가 오늘 경기를 하는 데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고, 광주가 경기 뛰는 걸 보면 오늘은 굉장히 급해요. 물론 급할 수밖에 없지. 2대 0으로 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일본 팀들은 이 급함을 오히려 더 즐기면서 역이용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광주가 오늘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았나. 그러니까 약간 비슷하게 둘 다 좋은 축구를 하는 팀이죠. 근데 한 팀은 이거에 맞는 선수들, 이거에 필요한 선수들을 지원받으면서 되게 이거를 완성시킨 축구를 한다는 느낌이 났고, 한 팀은 그런 축구를 하는데 이런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선수들을 모아서 하는 느낌이었어. 그렇죠. 이게 난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 물론 이게 기분 되게 나쁠 수도 있지만 그냥 축구적으로만 바라봤을 때 한 팀은 이 축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재료를 다 해가지고 내가 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백종원 선생님이 와가지고 먹어보고, 야, 이게 돼지김치찌개 맛있네, 약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네. 근데 다른 집은 똑같이 김치찌개를 하는데 여기 돼지고기를 넣어야 되는데 돼지고기가 없어. 그러니까 돼지가 육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해, 어떻게라도 그 육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짜내야죠. 막 저기서 뭐 하나 가져와가지고 넣어가지고 막 그 국물 맛을 내려고 한 거야.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예산 이야기도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근데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현재 지금 이 일본의 고베에 10번의 오사코 유아라는 선수가 젊은 시절에 분데스리가에서도 활약을 했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이 36억이라고 합니다. 네. 수준이 다르더라.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 선수가 36억을 K리그에서 받는 경우는 없어요. 아직까지도 현재 역대급으로 없고요. 외국 선수들도 36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용병을 잘 안 데려와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규모 자체가 K리그랑 어나더 수준이 다 다르다라는 게 맞고, 물론 이게 뭐 축구라는 게 예산, 돈 뭐 이런 걸로만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 정해진 예산 안에서도 광주가 좋은 성적을 꾸준히 내왔는데, 제일 궁금한 거는 광주가 조를 만나도 좋은 경기를 했고, 뭐 태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몇몇 팀들을 ACL에서 만났을 때도 압도적인 경기를 보이고 이긴 경기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 왜 항상 이렇게 일본 팀을 만나면 힘들어할까? 이게 저는 가장 좀 광주의 뭔가 숙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애초에 광주가 자기들도 전술적으로 뛰는 팀이고, 그 다음에 일본 팀들도 더 전술적으로 뛰는 팀들이 많잖아요. 태국이나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같은 팀들은 용병에 의존하는 팀들이 많은데, 이 팀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뭔가 단합돼서 전술적으로 뛰는 팀을 만났을 때 광주가 굉장히 어려움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
라는 게 좀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일본 팀을 만났을 때는 이전에 K리그 팀들이 일본 팀들 만났을 때 ACL에서 돌파구를 찾는 거는 높이, 힘, 뭐 빠름 이런 것들로 밀고 나갔어요. 전술적으로 K리그 팀이 일본 팀이랑 맞닥뜨려서 이기는 경우는 많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광주도 애초에 이렇게 일본 팀들을 만났을 때는 썰기보다는 그런 약간 다른 경기 모델 시스템을 갖고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들어요. 이미 11월 달에 작년 11월에 비슬고베를 만나서 자기들이 하는 축구를 전력이 다 있을 때 정호연이 있을 때도 했지만 그때도 완패를 당했고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오늘도 이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걸 좀 느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일본 팀들을 꺾을 때는 마치 아시안컵에서 일본이 이라크한테 잡혔던 것처럼 그런 뭔가 후세인과 같은 키높이가 있는 선수들을 좀 써서 일본이 제일 약한 부분이 뭔지를 좀 인지하고 노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 높이가 없잖아 스트라이커가. 근데 뭐 아까 교체로 들어갔던 그 중앙 수비수 선수였던 진시우 뭐 이런 선수들이라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훈련장에서 연습을 해서 들어가서 오늘 이번 경기는 우리 컨셉 버리고 이거다 뭐 이렇게라도 좀 토너먼트에서 하는 게 어땠을까. 근데 그건 이제 토너먼트 기준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리그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없지만 지금 토너먼트에서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득점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스트라이커들이 득점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선수를 보고 때린 다음에 헤이스랑 아사니가 세컨볼 주워 먹어서 할 수 있는 각을 만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뭐 이정효 감독님의 개인적인 철학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한 경기를 졌고 두 경기 연속으로 지금 비슬고베인데 또 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은 저도 이정효 감독님이 많은 생각을 할 거라 생각해요. 아, 내가 원하는 축구 이걸 해서는 결국에 이 일본 팀을 넘을 수가 없는 것인가. 물론 뭐 선수들 앞장에서 얘기 안 할 수도 있겠죠. 이게 결국엔 이정효 감독님도 이런 비셀고베아 같은 선수들의 멤버를 줬으면은 반대 입장이 됐으면 이겼을 수도 있겠죠. 허나 팀의 지금 현 현실이 이거다 보니까 이거에 맞는 운영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주가 지금 오늘 했던 축구도 나쁜 축구는 아니지만 뭔가 이 팀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산이 혼자 너무 고군분투하는 게 좀 짠한 느낌이 강했어요. 아산이가 고군분투하는 것에 비해서 다른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많은 역할을 못 해준 것도 굉장히 아쉽고. 레알 세계에서 내 축구를 보여주느냐 아니면 이기는 축구를 보여주느냐.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본인의 축구는 벌써 충분히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축구로 16강을 왔잖아요. 근데 이 16강부터는 원래 토너먼트가 이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말하는 그 명장병이라고 하잖아요. 버릴 땐 버려야 돼요. 그게 토너먼트예요. 버릴 땐 버리고 쓸 땐 쓰고. 그러니까 아예 빌드업 축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말은 이 경기 어쨌든 다음 경기 두 골을 따라가야 되는 시점에서 지금 이 축구로는 돌파구가 냉정하게 보이지가 않으니 이거를 또 풀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이정우 감독님은 또 연구할 거고 찾아내서 최대한 효율적인 경기 90분을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독으로서는 이겨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즌 광주가 저는 리그에서 솔직히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재밌는 경기를 할 거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광주의 이번 시즌이 저는 솔직히 기대가 되진 않아요. 광주는 이번 시즌 결국에 아침에 모든 걸 걸어야만 하는 시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16강 탈락 너무 아쉽다라는 거죠. 저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냥 2차전 때는 좀 광주 선수들이 해야 되는 건 불필요한 드리블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오늘 경기에서 박태준, 뭐 이강현, 뭐 사이드백에서 뛰었던 뭐 김진호, 뭐 모든 선수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선수들이 내가 드리블을 칠 필요 없을 때 드리블을 치면서 더 좋은 각을 보려고 했던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쉽게 주고 쉽게 줘서 상대가 움직이게끔 만들면서 변수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그 변수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욕심이 너무 많았다는. 근데 그 욕심이 가져야 되는 선수는 아산이 하나예요. 그거를 미드필드에서도 가져가고 여기서도 가져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토트넘을 예시로 했을 때 피수마가 그 미들 지역에서 공을 많이 만지면 만질수록 손흥민에게 공간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을 많이 뺏기죠. 오늘 그런 느낌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박태준 선수도 그렇고 이강현 선수도 그렇고 김한길 선수 혹은 뭐 뒤에서 민상기 변준수도 똑같죠. 다 그냥 그들이 너무 공을 오래 끌고 더 좋은 패스를 보려다 보니까 결국 상대는 준비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준비가 됐을 때 아산이는 결국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기에는 벅찬 상황들이 꽤 많이 왔다는 거죠. 수비수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고베 선수들은 반대로 공을 굉장히 편하고 가볍게 심플하게 차고 한국 선수들은 굉장히 공을 많이 터치하고 이런 차이점이 좀 있었고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데이터가 나왔다 생각을 해요. 11월 이후에 오늘 또 빗셀고비를 만났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 이정효 감독님이 어떤 축구를 들고 나올지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본인의 차락 또 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다음 경기에서는 전반전부터 좀 더 전방에서 프레싱 들어가면서 본인의 철학을 유지하더라도 더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맨노포님께서 광주 팬이신 것 같은데 아사니가 드리블 돌파가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광주엔 사실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아사니가 드리블이 안 좋은 선수면 K리그는 약간 그 K리그 윙어들은 축구 그만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네. K리그 탑급 드리블러라고 봐야죠. 아사니 정도면은. 아사니도 이타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하지 않으면 뭔가 안 나올 것 같은 그걸 느낀 것 같아요. 어느 맞아. 순간부터. 그러니까 무리해서 한 번 더 치고 무리해서 막 접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정치적인 난국입니다. 일본 팀이 수준이 너무 높아. 이정우 감독이 인터뷰 어떻게 할지 궁금하긴 하다. 강하게 할 너 거예요. 뭐라 할 것 같냐? 그냥 오늘 경기 우리 완패다. 일본 팀 인정한다. 어. 그때도 똑같은 인터뷰 했었어요. 어. 이거는 무조건적인 완패다. 어.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오늘. 근데 나는 이제는 두 번째 경기잖아. 이게 빗슬곱이랑. 이제는 화보다는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첫 번째 경기는 정원도 있었고 다 있어서 그때는 심지어 오늘보다 경기력이 좋았어요. 근데도 그때도 2대0으로 졌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때도 경기력이 좋았을 뿐이지 압도적이었어. 경기 수준은. 근데 그때도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냥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뭔가 다른 걸 좀 갖고 오는 느낌의 인터뷰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약간 이럴 것 같아. 뭔가 우리는 이제 리그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후킹 해버릴 것 같아. 뭐 비셀고베의 승리를 축하한다. 사실상 이쯤 되면 비셀고베가 올라갔다고 봐야 된다. 우리는 이제 2차전. K리그에 집중할 거다. 약간 뭔가 이런 느낌으로 이걸 감아버릴 것 같아. 느낌이. 인터뷰 스킬로 해서 선수들이 그래서 뭔가 욕 리그에도 안 먹게 집중하고. 하고 그리고 선수들이 뭔가 이 경기에 대한 걸 그냥 잊게 만들려는 거지. 부담감을 만들지 않으려는 뭔 말인 줄 알아? 비셀고베 2차전 때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런 느낌보다 뭐 냉정하게 뭐 이런 거에서 우리가 좀 부족했다 이런 것보다 우리 그냥 K리그에 집중해야 된다 이제. 이러면은 선수들도 비셀고베를 2차전을 그냥 잊고 K리그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만약에 펼쳐. 그럼 그 기운 가지고 야 어차피 이 경기 우리 졌다. 난 2대0 이거 니네가 못 뛰. 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야 이거 2대0 어차피 니네 못 뛰지 뭐. 니네 벌써 얘네랑 이번 연도만 2게임 뛰었는데 니네 2경기 다 처발리지 않았냐. 야 이거 못 뛰지 뭐. 야 그냥 내가 어떻게 후보애들 놓을까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로테이션 돌릴까? 나는 우리 리그에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근데 당연히 뛰겠다 하겠죠. 네, 당연히 뛰겠다 그럼 하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말을 하겠지. 야 그러면은 이거 4대0으로 져도 좋으니까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오라고. 니네가 킥을 때리고 싶으면 킥을 때리고 니네가 맞짱을 뜨고 싶으면 맞짱을 뜨고 난 이거 니네가 저도 뭐라 안 한다. 솔직히 말해서 야 예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우리 다 불리하다. 근데 니네가 정말 뛰고 싶다면 내가 K리그 로테이션 돌리겠다. 그 대신에 그 경기 때 니네 진짜 하나 없이 뛰고 나와라. 이러면서 딱 하면은 이게 또 그런 뽕이 차잖아. 그러면 또 이게 순식간에 두 골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어려워. 못 그러니까 이겨요. 이게 지금 경기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선수도 느끼고. 벽을 느끼죠. 이게 진짜 이길 수 있나? 그러니까 뭐 2대0인데 뭔 벽이냐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스코어가 아니라 그냥 경기 수준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어. 그러니까 2대 0이라서 뭔가 아직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냥 그러니까 이게 넘을 솔직- 수 없는 뭔가 그러니까 이게 TKO예요, 그냥 여러분들. TKO. 그러니까 메이웨더가 파키아오랑 싸우는데 파키아오가 잽을 굉장히 많이 쳤어요. 근데 메이웨더 얼굴에 상처가 없어. 그러니까 복싱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파키아오가 개 많이 때린 것 같아. 근데 느리나무를 보면 메이웨더가 다 숄더로 다 막은 거야. 그냥 그 느낌이야. 그 나중에 경기 끝나고 보니까 파키아오 얼굴에 코피가 나 있고 메이웨더는 쌩쌩한 거야, 체력도. 그러니까 이게 뭐라 말하기 힘들어요. 오늘 광주와 고베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